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칙연산과 연산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건 이제 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없는 내용이지만 이제 2단원 시계계산 요 부분에 이제 들어가는데 왠지 미리 설명을 하고 이제 들어가야 좀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이제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생각을 한번 여기에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열을 해 볼게요. 네, 개인적으로 중학교 수학 교과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수학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몇 개 이제 숨어 있거든요. 앞에서 이제 봤듯이 제가 이제 계속 설명하면서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분수는 수가 아니다. 수가 아니고요. 소수도 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지 분수와 소수는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방법적인 거거든요. 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분수는 뭘 표현해서 나타냅니까? 분모, 분해, 분자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게 이제 분수고요. 소수는 뭡니까? 어떤 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땡땡 점 해놓고 소수점 아래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그러니까 0에서 9 사이 자연수를 이제 이렇게 이제 소수점 아래에 나열을 해서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수 자체는 수가 아니고, 왜냐하면 소수는 요 소수점 아래에 있는 이 수 표현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고, 분수는 요 뭐분의 뭐 이 꼴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이제 중학교에서는 이제 분수는 수처럼, 소수는 수처럼, 소수도 수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좀 많이 헷갈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 제가 계속 개인적으로 이제 라고 하는 말은, 이건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된 적은 없거든요. 한 적은 없지만, 이제 문제를 걸려고 하면 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수, 소수,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건 수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수를 표현하는 방법일 뿐, 왜 분수 3분의 x 이렇게 해도 분수로 나타낸 거죠. 하지만 요 x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유리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서는 계속 이제 분수로 유리수인 것처럼 요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소수도 사실은 이제 순환하는 소수, 순환하지 않는 소수 요렇게 이제 나타나지만 수 표현 자체가 이제 그런 거지, 소수 자체가 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수는 그냥 단지 수를 요 소수점 아래에 있는 거를 0과 9 사이에 있는 자연수 가지고 표현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요 뒤에 나오는 시계 계산에서도 제가 좀 살펴보니까 그런 게 좀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칙 연산과 연산 법칙에 대한 생각을 한번 밝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사칙 연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칙 연산은 네 가지 법칙이죠. 연산인데 이제 네 가지 법칙, 그거를 갖다가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칙 연산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거를 뭐라고 불렀었냐 하면 감, 승, 제라고 이제 불렀거든요. 자세한 한자는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이걸 가감승제, 더하기를 가라고 했고요. 빼기를 감이라 했고, 곱하기를 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를 제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렇게 이제 부르는 건데, 이 사칙연산은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한다? 이 사칙연산을 정의할 때는 두 수를 대상으로
정의를 한다는 거죠. 정의가 아니고 공통점이다. 맞죠? 사칙연산의 공통점은 일단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두 수를 대상으로 정의합니다. 더하기 여러분 유치원 때 어떻게 초등학교 때인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1 더하기 2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에 더하기에 묶여 있는 두 수에 대해서 이 두 수를 더하면 3이다 라고 해서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이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묶어주는 거거든요. 그죠?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이 이렇게 이제 등호를 써서 같다라고 이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1 더하기 2를 한 요 연산과 3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서로 같다, 등호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기도 어떻게 했었습니까? 3 빼기 1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 3이라고 하는 양에 빼기 1을 한다. 맞죠? 그래서 이 3에서 1을 뺀 양을 우리가 2라고 정의를 하자. 라는 식으로 이제 갔던 겁니다. 곱하기도 마찬가지고요. 3 곱하기 2는 6이다. 근데 이제 곱하기의 경우는 약간 특수하죠. 어떻습니까? 3 곱하기 2라고 하는 이 연산은 3을 2번 더해라 라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3 더하기 3은 6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6 나누기 3 하면은 6개의 양을 3개로 나누어 봐라 라고 하면은 어떤 게 나옵니까? 두 묶음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6개가 있으면 이거를 이제 3개씩 나누어 보면은 나누어지는 몫은 이제 몇 개다? 2개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이 사칙 연산의 공통점은 두 수를 대상으로 정의를 하는 연산이다. 정의를 하는 연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이항연산이라고 합니다. 항이 두 개인 연산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식의 계산 여기에 이제 나오더라고요. 처음 여기에 이제 나오는 말이 항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때 이제 나중에 배워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사칙연산 이것은 이항연산이라는 겁니다. 공통점이 무엇이다? 두 수를 대상으로 사실 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은 수가 아닌 것에 대해서도 연산을 정의하거든요. 하지만 사칙연산은 수를 대상으로 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겠습니다. 두 수를 대상으로 정의하는 연산. 수가 하나 있으면 더하기를 정의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수가 하나 있으면 빼기도 정의할 수 없고 곱하기도 나누기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두 수가 있을 때 합니다. 선생님 저는 세 가지 수, 세 수 아니면은 이제 수가 3개일 때, 수가 4개일 때도 정의하는 걸 봤는데요. 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즉 세수 이상일 때 연산을 정의하더라. 왜 그러냐? 2 더하기 2 더하기 1 이거는 오지 않냐? 라는 요렇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배웠었으니까 맞죠? 그렇게 정의를 하던데 이거는 그럼 과연 뭐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었냐 하면 두 번째로 말하는 연산 법칙에 의해서 이걸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연산 법칙은 연산 법칙에 의해서 이제 세수 이상일 때 연산을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세수 이상일 때 연산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연산 법칙이 있어서 이 법칙대로 우리가 세 항이 있을 때, 3개, 4개, 5개 숫자가 있을 때 연산을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연산 법칙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교환 법칙. 두 번째로 결합 법칙. 세 번째로 분배 법칙.
있는데 잠깐만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환 법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법칙이 뭐냐 하면 A 더하기 B 한 양이랑 B 더하기 A 한 양이랑 같다. 이게 성립하면 더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죠. 1 더하기 2를 한 값이랑 그 다음에 2 더하기 1을 한 값이랑 서로 이제 같냐? 라고 물어보면 같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되니까 더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곱하기도 A 곱하기 B를 한 것과 B 곱하기 A를 한 게 어떻습니까? 같죠? 같으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다?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빼기는 어때요? A 빼기 B와 B 빼기 A 한 개 서로 같습니까? 안 같죠? 예를 들어서 1 빼기 2를 한 것과 2 빼기 1을 한 것은 서로 이제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빼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누기도 어떻습니까? A 나누기 B 한 것과 B 나누기 A 한 것은 서로 다르다.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나누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죠. 이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하기랑 곱하기, 더하기 연산과 곱하기 연산은 교환 법칙까지 성립하는 연산인데 빼기랑 나누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약간 불완전하다 생각이 들죠. 이런 법칙도 성립을 안 하다니? 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필요성을 느끼게 됐느냐? 빼기 연산은 역수를 더한다. 그 다음에 나누기 연산은 역수를 곱한다. 이 연산으로 이제 바꿔서 하면 더하기와 곱하기 연산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교환 법칙을 이용할 수 있는 더하기 연산과 곱하기 연산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칙 연산 중에 사칙 연산이 있는데 더하기랑 곱하기 연산이 나중에는 끝까지 가요. 그러면서 빼기랑 나누기 연산 이것은 역수를 더하거나 빼기 연산은 역수를 더하는 연산으로 나누기 연산은 역수를 곱하는 연산으로 나중에 이제 치환이 됩니다. 서로 같은 연산이라고 치자, 퉁치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왜?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연산이 이제 더 좋은 연산이니까 더 좋다기보다 더 이제 수체계를 꾸리기에 더 적합한 연산이니까 이게 낫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되니까 이제 더하기 연산, 곱하기 연산 안에 이제 뭡니까? 빼기 연산과 나누기 연산을 약간 귀속을 시킨다. 치환을 해서 이제 다룬다. 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말, 드디어 하고 싶은 말, 세수 이상일 때 연산을 정의할 때 일단은 뭐부터 한다? 결합법칙이 성립하는지 봐야 됩니다. 결합법칙이 무엇이냐 하면 앞에서 먼저 계산하나 뒤에서 먼저 계산하나 계산 결과는 같다. 이게 나와야 이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식이 성립하니까 더하기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곱하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거 먼저 곱하나 뒤에 걸 먼저 곱한 다음에 앞에 있는 거를 곱하나 그러니까 A 곱하기 C를 먼저 한 다음에 A 곱하기 B를 먼저 한 다음에 C를 곱하나 A에다가 B 곱하기 C 한 양을 곱하나 어쨌든 그 양쪽 이 좌변과 우변은 어떻습니까? 계산 결과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 할 수 있다? 곱하기는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빼기는 어떻습니까? 빼기는 이게 성립해요? 안 하죠? 안 하니까 빼기는 결합법칙이 성립 안 한다. 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도 쉽게 할 수 있죠. 어떤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습니까? 1로만 해도 됩니다. 1 빼기 1 빼기 1 한 값이랑 1 빼기 1 빼기 1 한 값이랑 어떻습니까? 이거 이제 좌변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우변은 1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합법칙이 성립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연산은 이제 불완전한 연산이다. 왜냐하면 연산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하기 연산으로 이제 역수를 이용해서 역수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더하기로 바꾸는 거고요. 나누기 연산은 역수를 곱한다. 여기서 말하는 역수와 여기서 말하는 역수는 또 다르죠. 맞죠? 여기에서 말하는 빼기에서 말하는 역수는 이제 덧셈에 대한 역수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연산의 역수는 곱하기 연산에 대한 역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가 있으면 2를 이제 빼기에 대한 연산이다 라고 하면 이거의 역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거를 이제 빼기에 대한 연산의 역수라고 하면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2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누기에 대한 미안합니다. 빼기라고 하기보다 더하기라고 하는 게 말이 맞겠네요. 2를 더하기 연산에 대한 역수다라고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2로 바꾸는 거고요. 2를 곱하기에 대한 곱하기 연산에 대한 역수라고 생각하면 2분의 1이죠. 그죠? 똑같은 역수인데 이 연산에 따라서 이제 다루는 역수가 지칭하는 역수가 이제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도 어떻습니까? 나누기 연산도 여러분들이 앞에서 중학교 1학년 때 해봐서 알겠지만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죠. 맞죠? 그래서 이제 나누기 연산은 이제 곱하기 연산으로 이제 바꿔서 역수를 곱하는 걸로 이제 바꿔서 여러분들이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결합법칙이 앞에서 연산하나 뒤에서 연산하나 계산 결과가 같죠? 그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나 A에다가 B 더하기 C 한 것을 더하나 같기 때문에 앞에서 먼저 더하나 뒤에서 먼저 더하나 순서가 상관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괄호 생략입니다. 괄호 생략.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앞에서 먼저 하나 뒤에서 먼저 하나 상관이 없기 때문에 괄호를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괄호는 뭡니까? 괄호 이거는 뭐예요? 소괄호는 이렇고 중괄호는 이렇고 그 다음에 대괄호는 이렇죠. 이게 뭡니까? 연산 순서를 정하는 거잖아요. 원래 사칙 연산은 뭐라 했습니까? 두 수를 대상으로 정의를 하는 연산인데 세 개의 수가 3개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연산 순서를 정해야 돼요. 먼저 괄호로 이제 연산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더하기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서 먼저 계산하나 뒤에서 먼저 계산하나 별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다기보다 완전 똑같은 연산입니다. 앞에서 먼저 하나 뒤에서 먼저 하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연산 순서를 정하는 괄호를 생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곱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곱하기도 마찬가지라서 A 곱하기 B를 한 다음에 C를 곱하나 A를 곱한 다음에 B 곱하기 C를 하나 B 곱하기 C 한 것을 A에다가 곱하나 상관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다. A 곱하기 B 곱하기 C 괄호를 생략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빼기 같은 경우에는 괄호를 생략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죠? 원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 빼기 2 빼기 3 되어 있으면 이렇게 식을 쓰면 안 돼요.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다룰 수가 있다. 1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다뤄서 생각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또 1 나누기 2 나누기 3은요. 어떻게 다룹니까?
선생님, 그럼 이것도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1 나누기 2. 아이고, 연습장이 좁아질 줄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1 나누기 2 한 다음에 3을 나누는 것과 1 나누기 2 나누기 3을 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옵니까? 2분의 1 나누기 3이니까 6분의 1 이렇게 이제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1 나누기 뭡니까? 3분의 2니까 이거는 2분의 3인 거잖아요. 완전 앞에서 먼저 계산하는 것과 뒤에서 먼저 계산하는 게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자체는 같다라고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이렇게 두면은 전혀 수학적이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빼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납득이 가능한데 맞죠? 근데 이것도 납득을 할 수는 없죠. 사실은 이거 먼저 더하나 이렇게 먼저 더하나 이렇게 이제 뭐지 같지 않기 때문에 괄호를 생략하면 안 되는 건데 맞죠? 근데 실제로 나중에 다항식에서 보면 항을 이런 식으로 묶어 놓거든요. 근데 이 묶어 놓는 거는 이제 사실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항과 여기 있는 항과 여기 있는 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마이너스로 묶어 놓고 있어도 되기는 해요. 마이너스는 이제 뭐지? 그냥 마이너스 2만 돼 있으면 이걸 개수로 보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제 그게 가능하긴 하지만 똑같은 대상, 똑같은 수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이런 표기는 옳지가 않아서 이거 자체가 용납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쌤이 제가 초등학교 때는 앞에서부터 계산하라 하던데요. 그것은 산수죠. 수학이 아니라 1 빼기 2 빼기 3 돼 있으면 이걸 앞에서부터 계산해라 해가지고 앞에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산수죠, 산수. 수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칙연산은 맨 처음 어떻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두 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의하는 연산이었기 때문에 뭡니까? 3개 이상이 될 때는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한 괄호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이게 수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이제 괄호가 없는 빼기나 나누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문제를 그렇게 헷갈리게 내지는 않을 거예요. 앞에서부터 계산한다? 이게 언제부터 있었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시대 때부터 있었단 말인지 모르겠지만, 옛날 예적부터 있었단 말일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수체계가 교환법칙이냐, 결합법칙이냐, 분배법칙이냐, 이게 이제 나오기 전에는, 아무렇게나 그냥 썼겠죠. 쓰고 그냥 앞에서부터 이제 계산해! 라고 이제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앞에서부터 이제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 결합법칙에는 위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결합법칙이 성립해야 괄호를 생략할 수 있지. 왜냐하면 괄호가 뭡니까? 연산순서를 먼저 정하는 그 순서를 정하는 게 괄호였는데 괄호를 왜 생략해? 필요하지 않으니까 생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지? 앞에서 먼저 계산하든 뒤에서 먼저 계산하든 계산 결과가 똑같으니까 생략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덧셈을 생략했기 때문에 우리가 곱셈을 정의한 거죠. 2 더하기 2 더하기 2 만약에 이게 앞에서부터 계산하는 것과 2 더하기 2 더하기 2 이걸 뒤에서부터 계산하는 게 서로 달랐다고 칩시다. 만약에 다른 대상이었으면 2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이제 2 더하기 2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안 되면은 2 곱하기 6, 2가 6개 있으니까 2 곱하기 6 이런 식으로도 곱셈을 정의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합법칙이 연산 이게 중요하다. 수체계가 이게 유지가 되려고 하면 이 연산 순서가 중요한데 연산 순서는 사실 사칙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두 수를 대상으로 했다. 그러면 수가 세 가지 이상일 때, 3개, 4개, 5개 이렇게 될 때는 사실 괄호 가지고 연산 순서를 정해야 됩니다. 근데 연산 순서를 정하는데 그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느냐? 개인적으로는 결합법칙이 성립할 때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면 괄호를 생략하면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산 법칙에 의해서 수가 3개 이상일 때도 연산을 정의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칙에 의해서 그래. 나중에 이제 항도 정의되고 이 설명은 이제 나중에 다항식의 연산 이걸 할 때 나중에 가르쳐 드릴 텐데 이게 이제 된다고 하면 왜 곱하기 나누기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계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될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분배 법칙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분배 법칙도 어떻습니까? 곱하기와 더하기에 대해서만 정의하는 거죠. 여기에 어디에 감히 빼기랑 나누기가 있습니까? 그죠? 이거는 교환 법칙, 결합 법칙도 성립하지 않는 연산이라서 분배 법칙은 뭐냐 하면 두 연산 그러니까 연산이 있는데 연산이 두 개라는 거죠. 더하기가 아니라 종류가 서로 다른 두 연산을 정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곱하기랑 더하기가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 더하기가 있는 여기에다가 a를 각각 이렇게 분배를 한다. 곱하기를 분배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분배 법칙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이제 공통인 인수가 있어요. 소인수일 수도 있고 그냥 인수가 있습니다. 인수라고 하는 것은 곱해져 있는 어떤 양이에요. 공통인 양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묶어낼 수 있습니다. 묶어서 BC.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이너스 6 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 곱하기 6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곱하기 2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을 밖으로 빼낸 다음에 6 더하기 2 해가지고 마이너스 1 곱하기 8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마이너스 8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수직선 상에서 마이너스 6의 점이 찍혀 있고 마이너스 2의 점이 찍혀 있을 때 이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8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 그냥 양이 그러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배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분배 법칙은 어떤 법칙이다? 서로 다른 두 연산을 정의하는 방법. 이것이 분배 법칙이고요. 결합 법칙은 수가 3개 이상일 때 그죠? 연산 순서를 이제 정의를 해주는 그 법칙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더하기를 곱하기로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는 연산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배우게 되는 뭡니까? 지수 법칙. 이거를 정의하게 하는 그 근간이 되는 이제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지수 법칙이 어땠습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2의 4제곱 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괄호가 생략돼 있잖아요. 그죠? 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계산하나 뒤에서 계산하나 이제 똑같다. 뒤에서 먼저 계산하나 아니 중간에서 먼저 계산하나 똑같기 때문에 괄호를 생략하는 그 법칙이 결합 법칙입니다. 그래서 지수 법칙을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상관없으니까 A 모르겠다. 2가 4개 곱해져 있다. 이거를 간단하게 2의 4제곱 이렇게 표현하자는 게 지수 법칙이 지수잖아요. 이게 지수고 여기 있는 이 지수를 다루는 게 이제 지수 법칙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많이 길었네. 저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20분이 지나네요.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뭡니까? 연산 법칙에 의해서 뭡니까? 결합 법칙은 수가 3개 이상일 때 연산을 정의하는 법칙. 교환 법칙은 그러니까 이 숫자를 이제 바꿔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를 하나, B 더하기 A를 하나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 법칙이 이제 교환 법칙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가 많